오늘도 김하성 혼자 야구했습니다. 결국 팀플레이인 야구에서 무슨 혼자 야구를 하냐고요? 아니요, 정말 혼자 했습니다. 맞춤형 헬멧을 새롭게 갖춰 쓰고 나선 김하성 선수는 1회 첫 타석에서부터 몸쪽 공을 잡아당겨 이틀 연속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어 소토의 기습 번트에 재빨리 2루에 몸을 날리는데요. 공이 빠진 걸 보고는 헬멧을 내동댕이 치고 3루까지 밟습니다. 이어 타티스의 희생타로 여유있게 홈을 밟으며 선취 득점까지 김하성은 매번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팀은 매번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을 야구를 할 가능성은 한 자릿수 확률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럼에도 김하성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매 경기가 일생일대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뛰고 칩니다. 한 번은 이런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높이 뜬 공이 있는데 김하성이 갑자기 자기 영역의 끝자락에 있는 애매한 곳으로 마구 뛰어가는 겁니다. 감독도 다소 의아했는지 더그아웃을 나왔고 중계진도 흥분하기 시작했죠. 코치진은 마구 소리치는 모습이고요. 약간은 혼내든 말이죠. 그런데 김하성은 이걸 잡아냅니다. 그제야 감독과 코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너털 웃음을 짓고 해설자는 엄청난 수비범이다 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죠. 뿐만 아닙니다.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을 잡기 위해 소토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만든 현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지역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단장까지 한국에 방문해 이정우를 살피며 영입할 계획이 있었다는 천기 누설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경기 중 수비범이 일화와 함께 이정우,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직전 경기 세인트루인스 카디널스전은 한국인 선수와 한국계 선수 둘이 전부였습니다. 샌디에이고 김하성은 2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폭발시켰지만 팀은 9회 말 극적인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이게 또 WBC에서 한국 유니폼을 입으며 특별한 한국 사랑을 선보였던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의 굿바이 2점 홈런 때문이었습니다. 김하성은 이날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2할 7푼 6리에서 2할 7푼 8리로 다시 상승했고요. 하지만 팀은 4대3으로 앞선 9회 말 역전 2점 홈런을 맞고 무너져 2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샌디에이고가 샌디에이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어이없는 헌납이었지만 야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샌디에이고는 와일드카드 진출권과 7.5경기 차이로 멀어져 사실상 가을 야구가 좌절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일면 팀은 리빌딩을 준비할 여유를 갖게 된 것이기도 하고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도 한 시즌 내내 달려오며 혹자당한 몸을 푹 쉬며 다음 재계약 등 현실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경기 내용을 보면 김하성은 정말 7년 3억불 계약을 꿈꾸고 욕심낼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1회 첫 안타석부터 안타를 신고해 장내에 땅 하는 경쾌한 소리와 마구 뛰어 플레이트를 밟는 모습까지 선사하며 경쾌한 포문을 열었던 김하성은 4회 초 볼넷 출루하며 멀티 출루를 완성했고 6회 초 1사 2루서 행운의 4야 안타까지 때려 멀티 안타 경기도 완성했는데요. 풀카운트 승부 끝에 쳐낸 타구가 내야 사이로 느리게 굴러가며 안타로 이어졌죠. 끈질긴 승부에서 결국 승리하는 노련함과 집요함이 눈에 띄는 플레이였죠. 하지만 최근 더 눈에 띄었던 점은 공격보다는 수비였습니다. 공격은 늘 이 정도로 혹은 이보다 조금 더 꾸준하게 잘하고 있지만 수비에서 오랜만에 흔치 않은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인데요. 직전 1회전에서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했던 김하성은 1회 말 세인트루이스의 리치 팔라시오스 같은 안타성 타구를 잡아 단숨에 1루에 송구해 아웃시킵니다. 사실 팔라시오스가 친 타구는 중견수 쪽으로 빠르게 굴러간 공이었습니다. 김하성과 보가츠 사이의 구역을 명확히 나누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공은 약간 애매할 정도로 김하성에게는 먼 쪽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격수 젠더 보가츠는 2루 베이스 뒤에서 수비하고 있었음에도 타구를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때 김하성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중계 카메라는 심지어 김하성이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듯 카메라로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김하성이 나타나 타구를 잡은 뒤 영 모션으로 공을 1루수 게리 쿠퍼에게 뿌립니다. 송구는 원바운드로 쿠퍼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갔죠. 사실 냉정히 이야기하면 송구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하성의 몸은 3루 쪽으로 기울어져 공을 1루로 송구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아무 표정 없이 투구의 반박자 빠른 송구로 팔라시오스를 아웃시킵니다. 시작부터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모습은 1루부터 감독과 코치진을 더그아웃 밖으로 나와 격앙되게 만드는 일이었나 봅니다. 김하성이 갑자기 자기 자리를 지키기보단 공을 잡아 아웃시키겠다는 기세로 자신의 수비범위 밖으로 뛰어나가자 멜빈 감독과 코치진이 깜짝 놀랐던 건데요. 김하성은 넓은 시야와 자신의 빠른 발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아웃을 잡아냈고 감독과 코치진들은 너털 웃음을 짓고 말았죠. 뿐만 아닙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TV 해설위원도 한마디 거듭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수비범위 좀 보세요.
김하성은 야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라고 꼽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최고 중 한 명까지는 올라섰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꾸준함만 보여주면 됩니다. 라고요. 현장에서 보는 김하성의 넓은 수비 범위는 말 그대로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TV 중계 카메라가 미처 담지 못할 정도로 빠른 전개가 펼쳐졌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죠. 그러나 지역 매체는 김하성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샌디에고를 배신하더라도 빨리 다른 팀과 재계약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충언을 날릴 정도입니다. 사실 진짜 뜻은 김하성이 떠나길 바란다기보다는 샌디에고 구단이 백이종군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긴 합니다. 이스트 빌리지 타임스는 구단의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많은 선수들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팀 연봉 총액이 2억 4천만 달러를 넘을 정도로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 세 번째로 비싼 팀이면서도 포스트 시즌 탈락이 머지않은 상황을 비꼬며 던진 말인데요. 실제로 샌디에고는 마차도, 타티스, 보가치 및 다르비슈와 2030년대까지 1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계약 당시만 해도 좋은 선수들을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한 시즌 만에 빠르게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3%에 불과하거든요. 지역지는 다소 강한 표현으로 김하성 보고 절대 재계약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샌디에고는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선수 육성 및 분석 관련 직원들은 싹 다 갈아치워야 한다. 대대적인 직원 교체 없이 선수들과 재계약만 한다면 오히려 이 멋진 선수들이 멋진 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일이 된다. 샌디에고는 분석을 활용해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행복하게 야구하는데 준비나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참 상승세인 김하성을 이런 팀에 잡아둘 수는 없다라는 다소 강도 높은 비판이었죠. 기자는 계속해 쉬지 않고 콕 짚어 교체해야 할 부분을 나열합니다. 검증된 베테랑들이 샌디에고에 온 뒤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애틀란타, 템파베이, LA 다저스 등 다른 팀에 비해 선수 육성과 분석 수준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억불 계약에 힘쓰지 말라. 김하성에 3억불을 줘도 4억불을 줘도 그의 전성기를 빼앗을 뿐이다. 우리는 파드리스 유니폼을 입은 김하성은 원하지만 야구 선수 김하성을 잃고 싶진 않다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감독도 자르라고 주문합니다. 팀 정체성도 부족하다. 반멜빈 감독은 프렐러 단장의 5번째 감독이다. 멜빈 감독은 훌륭한 승부가지만 지금은 단장의 대변인 정도 역할만 하는 것 같다. 지금의 성적은 멜빈 감독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문제가 골마 터졌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에릭 호스머, 드류 포머란트 등 FA나 트레이드 실패작을 보라. 반대로 트레이드로 내보낸 트레이 터너와 맥스 프리드는 다른 팀에서 잠재력이 터졌다. 김하성과 소토를 잡기 위해 재계약하기 전에 내부의 무능한 인물들부터 갈아치우자라고요. 동시에 기대 반 우려 반 기대되는 뉴스도 나옵니다. 앞서 언급된 AJ 프렐러 단장이 이정우까지 데려오기 위해 직접 한국에 방문하려 했다는 사실이 유출된 겁니다. 이정우의 부상으로 방안은 무산됐지만 꽤나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지금도 오가고 있다고 하죠. 실현될지 흐지부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기자의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수들의 수억불 연봉을 안기는 것은 해당 선수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요. 김하성 선수의 열정적인 모습을 오래 보고 싶다는 소망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